종로초등학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번에 내가 저 대구 근대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근대의 학교라고 쓰면서 요 종로초등학교가 본래 그 희도학교가 요쪽으로 옮겨왔잖아, 그죠? 요 옮겨왔는데 본래 지금 요 학교가 종로초등학교로 된 게 52년인가 뭐 요때고 그 희도학교에 있는 것들을 일자로 다 옮겨왔거든요. 옮겨와갖고 이제 분교 형식으로 있다가 종로초등학교가 됐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희도학교를 자기의 전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희도학교라고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기 희도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희도학교 졸업대장들 있잖아요. 그 상장하고 주는 거. 그걸 옛날에 어느 고수방에서 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전두환이가 저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민족주의자라 가지고 뭐 장시대명을 안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장시명이 있더라고요. 개본 이래갖고 신의 개자 근본 보자 그리고 두환 이래갖고 예, 장시했던 그 이름이 있고. 그러면 개본이 뭡니까? 1호로 신의 근본. 아니 일본 발음으로 정확하게 뭐 못돈데 무슨 못돈지 모르겠다. 두화는 독강이잖아요. 네, 독강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독강이고 그러면 못도 독강. 개건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 개건상 그 명단에 전두환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순자도 이 학교 나왔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나온 거예요? 이순자가 나왔을 때는 저쪽에 희도학교지. 아, 이 학교가 아니고 저쪽의 남성부에 학교. 있는 이게 희도학교에서 요 이제 그것들 애들을 좀 아. 옮겼으니까. 그러면 희도 맨션에 있는 그 여기가 거기 여기는 사는. 본정소학교 자리에 있어요. 희도학교라고 이제 전시. 그러면은 이 학교는 희도 학교를 개설한 거예요? 아니면 본정 소학교를? 근데 내가 개설한 보니까 거예요? 희도학교를 개성한 건 아니더라고. 아니 이게 어차피 일본인 학교와 통합이 되니까 그렇게 아니 얘기는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비잖아. 예, 예, 일본이 그, 나가고 그렇죠. 나니까 예, 그런 게 예. 희도학교 애들이 그렇죠. 요쪽으로 옮겨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분교라고 쓰더라고. 소도학교 분교. 예. 그러다가 종로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학교가 됐는데. 이 틀은 일본인 예. 학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희도학교의 학생 생활 기록부가 아, 여기에 다 남아 있는 거야. 아니 원래는 혼맛지 소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희도 학교가 일로 통합된 거예요? 뭐냐면은 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학교에 생활기록부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그걸 몽창 모아갖고 정부기록보존소로 이렇게 넘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가면 희도학교를 전신으로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도 보면은 아까 내가 봤던 거 있잖아, 그죠? 이 건물이 저 뒤에 있은 게 아니고 앞쪽에 있었다고. 그러다가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뒤에 건물을 쓰면서 뒤로 옮겨간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게 세대부 나무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거 보면 없잖아요. 아니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예. 세계가 있어. 아니야, 저 내러티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가 원래 다 허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역사가 다 문학인데요 뭐. 그 다음에 요쪽에 17번지인가에 보면은 우리 저 건국준비위원회 했던 김관재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여기에 살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관재의 아들이 김동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월 항쟁 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는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그래갖고 옛날에 김용순 비서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동생이 저 사람이 우리 형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김용순이라는 사람이 김동찬 대구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김석형 여 아버지가 김어균이고 경상북도 초대 지사잖아, 그죠? 그리고 저 희도학교 교장을 19년부터 45년까지 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가셨을 때 대구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장례위원으로 다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석경 씨는 넘어갔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경찰서인데 이 경찰서에 될 때 이제 학생들이 다 점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경찰들도 다 도망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미군정 막사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막 도망을 가고 진짜 어떤 사람은 이러네요.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아주 김성호 경찰서장이었고, 권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북도 경찰국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쫓겨나거든요. 그 다음에 헤론이라고 하는 미군령 장관도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다 쫓겨납니다. 갈리집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다 바뀌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 주로 미군정 상황실에 여기서 뭘 했느냐 하면은 대구 시민 대표하고 미군정하고 경찰들하고 모여갖고 이 수습을 하기 위한 회의들도 하고 이랬던 게 여기입니다. 실제로는 아까 미군정 상황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모든 논의를 다 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했고, 실제로는 종로 초등학교가 실제로 미군정이 대구 지역을 지배하면서 10월 항쟁의 비수성까지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항쟁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쪽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근데 내가 뭐 옛날에 뭐 발표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월 항쟁을 9월 총파업의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따로 떼갖고 10월 항쟁의 전사로서 9월 총파업을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는 좀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0월 항쟁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9월 총파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전국적인 항쟁들이 격화되면서 10월 항쟁이라고 하는 무장투쟁으로까지도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무장투쟁을 계획하면서 그냥 노동파업과는 다르게 이렇게 투쟁을 했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데, 요새는 10월 항쟁을 중심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9월 총파업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좀 불만인 게, 여기에 자익들하고 공산주의 조직하고 이런 조직들을 쫙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항쟁 뭐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다리만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익이나 그런 당시의 그 조직들이 10월 항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봤냐고 어떻게 그것들을 끌어나갔는지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단체가 있었고 10월 항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관련성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아마 카톡에 올려놓은 게 경찰들이 파악한 공산당이나 이런 조직도거든요. 그래갖고 뭐 자익들을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없고요. 다 잡혀 들어갔거든요. 최무학이라든지 송기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활동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 지역의 자익들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은 이것을 기회로 해갖고 전체를 잡아갖고 다 조지는 그런 형태로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불법화되고 이러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구 지역이 나중에 우경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뭐 결론을 내면은요, 이거 말고는 없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경대 의대하고 그 다음에 대구 형무소가 있던 지역 자리하고 그 다음에 4대 부중 두고 있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이 모여갖고 밤에 집회를 하고 다음날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그 10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그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그까지 가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마 10월 항쟁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가장 심하게 됐던 게 예천, 그 다음에 영천, 요쪽이 굉장히 심하게 외관 뭐 이런 데거든요. 영천에 대해서는 김상숙 씨가 뭐 인터뷰도 하고 이래갖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뭐 예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쭉
다른 김천 뭐 이렇게 구미, 전산 이런 쪽에서 지방에서 경주 이런 쪽에서 쭉 이렇게 됐던 지역은 구체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일어났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동학농민전쟁 이후에 양반들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지역세가 양반들이 셌던 지역에는 이런 활동들이 안동 같으면 자유운동도 세고 해가 분명히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안동 지역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의 그 운동의 흐름이나 이런 거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자유운동이 했다가 하더라도 안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나 이런 쪽에서 왔지 안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좀 못 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들도 보면서 각 지방의 어떤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후로는 뭐 이제 경남, 전남, 뭐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10월 항쟁을 대구에서만 일어났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구를 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갔던 자주 국가 수립 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10월 항쟁을 좀 바르게 위치매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대구에 국한되어 가지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대구 지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뭐 이름은 들어갖고 아는데 최문식, 이재복, 송기채 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아는데 송기채라는 사람은 진짜로 자기의 평생을 대구 지역에서 민족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교남학교 출신인데 소년 12살, 13살 때부터 대구 소년회에 가입해가지고 소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청년회 운동하고 신간회 운동하고 그 이후에 공산당주의 운동하고 이렇게 쭉 자기 일생을 거기에 바쳤던 사람인데 오히려 10월 항쟁 때 자익운동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거든요. 대륜학교에서도 사라지고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무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재복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최문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기독교 운동, 기독교 목사인 장로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제일교회 목사의 그 수기에 보면은 대구 지역의 장로라고 하면서 밤에 찾아와갖고 돈 내놔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일교회 내에도 기독교인들만 있은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교회는 그걸 다 치우거든요. 지우고 있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백신칠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명여학교에서 교사운동도 하고 청년운동도 하고 이런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대구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과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 또 주변에 보면은 친척이나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대구 지역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대구를 좀 온전하게 되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하도 그러고 역사 부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옛날 재작년인가 언젠가 우리 역사 부정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군대에 다 들어간 사람들, 우리나라 내에서 나름대로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많이 받거나 뭐 이렇게 위축감을 많이 느꼈는데 오직 그것을 하지 못한 한 곳이 군부예요. 그래서 전부 군대로 다 도망갔거든요. 군대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 친일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 아마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갖고 육군사관학교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주로 간도 특설대 그 다음에 일본군 육사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이영주 같이 우리나라 초대
그 국방부 장관 그저 뭡니까 초대 총재 육군 참모 총장 했던 사람도 일본군 대령 출신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 군부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자제나 후손들이 전부 우리 사회의 경제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부를 비판하면은 누구라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우리 뭐 재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계는 근대 이후 박정희 이후에 한 사람들이고 군부가 중심이고 그 군부의 후손들이 우리 재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군의 그 나오는 이름들 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장차관하고 산업장관하고 외국 대사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군부,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차츰차츰 자기의 역사들이 지워지니까 다시 이걸 갖다가 되찾으려고 하는 거, 윤석열을 앞세워 되찾으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요 끝나고 나면은 뭐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사를 한 50년 후퇴하고 나면은 또 달라질 건데 10월 항쟁을 통해서 그런 오늘날 어떤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식사는 어디로 가죠? 너무 좋은데요. 아까 그 여기 근처에 8번 식당하고 그다음에 야끼우동 뭐 원조집인가 8번 식당은 순대 돼지국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뭐지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칼국수 순대. 있더라고요. 칼국수는 어딘데요? 여기 뭐